미니멀 재테크 호호양입니다. 재테크에 대해서 검색하다 보면 필수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통장 쪼개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도 통장 쪼개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통장 쪼개기에 대한 개념이나 설명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아서요. 저는 통장 개수별 통장 쪼개기 방법과 대출이 있을 때 통장 쪼개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통장 쪼개기의 기본 개념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통장이 5개일 때부터 통장이 2개일 때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통장 쪼개기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통장 쪼개기의 정석인 통장 5개일 때부터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통장 쪼개기란 돈의 흐름을 한눈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통장을 월급 통장, 고정지출 통장, 비고정지출 통장, 그리고 투자저축 통장, 마지막으로 비상금 통장, 이렇게 통장을 5개로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산별로 통장을 나눠놔야 고정지출이나 아니면은 투자할 금액을 용돈으로 써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전문가분들은 월급 통장과 용돈 통장, 생활비 통장을 꼭 분리하라고 강조를 하시는데요. 월급이 들어왔을 때 그 월급이 들어온 상태로 그 통장에서 모든 돈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 나갈 고정 지출이라던가 아니면 저축하려고 했던 돈을 다 생활비로 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생활비 통장과 월급 통장을 분리해서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생활비만큼만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놓고 그 통장에 체크카드를 연결해서 쓰는 연습을 해야 나머지 금액을 뭐 비상금으로 쓴다던가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생활비 통장을 비고정지출 통장과 고정지출 통장으로 분리하라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생활비 통장 안에서 고정지출과 비고정지출을 모두 다 사용하게 되면 매달 다른 날짜에 나가는 고정 지출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비용을 나중에 뭐 1일부터 30일까지 생활비를 쓰는데 만약에 고정 지출이 25일에 나가는 게 있다. 그런데 25일 이미 이전에 고정 지출 나갈 비용까지 모두 다 비고정 지출로 용돈으로 다 써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정 지출 통장과 비고정 지출 통장을 분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통장이 5개일 때는 조금 복잡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좀 꼼꼼하게 월급이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만 예산별로 각각 모든 돈을 다 보내버려서 관리를 하면 한 달 내내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알아서 돈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요즘 통장 만들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리고 재테크가 처음이신 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한 방법부터 하시면 재테크가 싫어질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 방법은 스스로 소비 통제가 절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에요. 통장 4개는 간단합니다. 아까 말했던 통장 5개에서 비고정지출 통장과 고정지출 통장을 하나로 생활비 통장으로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생활비 쓰다 보니까 25일쯤 돼서 핸드폰 요금 나갈 돈이 없으셨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처녀 때 그런 적이 가끔 있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고정지출 통장과 고정지출 통장을 이렇게 합쳐서 사용할 경우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월급이 들어오고 일주일 이내에 고정지출 비용이 모두 다 빠져나갈 수 있게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아까 같은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겠죠. 고정지출이 모두 다 월급이 들어온 이후 일주일 이내로 모두 다 나갈 수 있게 다 만들어 놓은 뒤에는 생활비 통장으로 고정지출과 비고정지출 통장을 모두 다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월급 통장, 생활비 통장, 투자저축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 4개로 통장 쪼개기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나는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가는 적금이나 펀드 이외에는 다른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투자저축통장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투자저축통장의 경우 매달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시거나 특히 주식 같은 거를 하시는 경우는 투자 금액을 일정한 금액을 매달 투자하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저축통장에 돈이 이체가 되고 그 안에서 적금 나갈 건 나가고 펀드 나갈 거 나가고 주식에서 투자할 건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해두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예적금만 이용한다 아니면 매달 일정한 금액이 나가는 펀드만 이용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경우는 굳이 투자저축통장을 따로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월급통장, 생활비통장, 비상금통장 이렇게 3개로만 통장 쪼개기가 가능한 거죠.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전문가분들은 월급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 이유는 월급이 들어왔을 때 투자나 아니면 고정지출로 나가야 되는 비용도 생활비로 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분리하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만약에 내가 강제저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적금이나 펀드로 돈이 빠져나가게 이미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월급이 200만 원 들어왔을 때 120만 원은 강제저축으로 모두 다 빠져나가고 월급 통장에는 80만 원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월급 통장을 이용해서 80만 원을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즉 월급 통장은 생활비 통장 이렇게 합쳐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200만 원 중에서 110만 원 적금 나가고 남은 80만 원 중에서 고정 지출을 일주일 안에 모두 다 나가게 설계를 해놓고 남은 돈을 생활비로 쓰시면 아주 완벽하겠죠. 이렇게 통장 쪼개기를 꼭 많이 해야 된다라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돈 관리만 되면, 소비 통제만 되면 통장 쪼개기가 성공한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응용하셔서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통장 쪼개기를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해야 된다면 통장 쪼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누가 와서 나 대출 있는데 통장 쪼개기 꼭 해야 돼?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예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대출이 있는 통장 쪼개기 방법은 제가 예전에 했던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심플한 걸 좋아하니까 통장의 개수를 우선 최소화를 했는데요. 우선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은 내가 매달 상환할 대출금을 결정을 해두는 겁니다. 적금이나 예금을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적금 예금 대신에 내가 스스로 매달 적금 들듯이 대출 상환할 금액을 결정을 해두는 거예요. 저는 이 금액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계획을 해둔 대출 상환금을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대출을 갚아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인데 나는 매달 100만 원씩 대출 상환을 하겠다라고 하면 월급이 200만 원 들어왔을 때 100만 원은 바로 대출 상환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생활비로 쓴 거예요. 저는 통장이 여러 개인 걸 싫어하니까 월급 들어온 통장에 있는 돈으로 대출 상환하고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썼습니다. 아까 제가 대출 상환액을 약간 타이트하게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대출 상환금을 타이트하게 잡으면 돈을 쓰다가 경조사가 있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늘어나는 생활비를 어떻게 관리를 하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비상금 통장을 통해 관리를 했습니다. 대출 상환 금액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라고 추천드린 이유는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특히 경조사, 설이나 추석 때는 생활비가 많이 들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비상금 통장이 있다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상금 통장에 보통 뭐 자기 월급에 아니면 생활비에 3배 정도를 넣어놓으라고 보통 전문가분들이 추천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한 1.5배? 2배 정도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조사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조금 빼서 썼다가 그 다음 달에는 다시 조금 넣어놓고 아니면 채워놓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급 통장과 비상금 통장 2개로만 통장 쪼개기를 해서 관리를 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나는 좀 더 생활비를 매달 같은 금액을 일정하게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월급 통장에서 대출 상환금 나가고 그 다음에 월급의 일부분을 생활비로 보내고 그리고 남은 돈은 비상금 통장으로 보내놓고 생활비 통장에서만 생활을 하시면 통장 3개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제게 와서 재테크 하고 싶은데 통장 쪼개기라는 게 있던데 그거 꼭 해야 돼?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른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통장을 쪼개지 않고 있는데도 이미 소비 통제를 잘하고 있는 친구라면 저는 굳이 통장 쪼개기를 꼭 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너가 잘하고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으로 재테크를 하려고 하고 이미 소비가 많이 늘어난 상태여서 소비를 많이 줄여야 되는 친구 라고 한다면 통장 쪼개기를 우선 시작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통장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눠서 썼는데요. 어느 정도 소비 통제가 되고 매달 나가는 돈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아주 크게 늘어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통장의 개수를 줄여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통장 쪼개기의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통장을 쪼개실 때 모두 다 다른 은행으로 해놓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합니다. 특히 비상금 통장은 생활비 통장이랑 함께 붙어 있어서 같은 은행에 있어서 한눈에 보이지 않게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무슨 은행 어플을 딱 켰을 때 통장이 쭈루루룩 4개가 뜨는데 그 4개 중에 비상금 통장이 있다. 근데 그 통장에 항상 내 월급의 2배 정도의 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볼 때마다 제가 돈이 많다고 생각이 들면서 소비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상금 통장만이라도 꼭 다른 통장에 넣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도 뵙겠습니다. 안녕!